이번 시간에는 주말에 펼쳐지는 빅 경기들을 프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경기는 상세 프리뷰를 해볼 텐데요. 이 경기는 바로 리버풀과 아스날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리버풀은 주중에 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을 호펜하임과 치렀습니다. 네, 리버풀은 굉장히 공격적인 면들이 많이 택체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네와 피르미누의 활약들이 굉장히 많이 빛을 발하고 있는 편이죠. 네. 그러니까 마네와 피르미누, 모하메드 살라 이 세 명의 발빠르고 기술이 뛰어난 선수들을 앞세워서 굉장히 스피드를 최대한 높이는 공격을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순간적으로 방심했을 경우에는 실점하는 네. 그런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 선에서 엠네찬도 득점 지원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네. 있고요. 네. 여기에 리버풀의 기세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엠레찬이 이제 두 골을 집어넣었었는데 사실 크리스탈 팰리스전 때는 엠레찬 대신 바이날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엠레찬의 역할을 이제 바이날둠이 했었었는데, 이렇게 2선에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피르미누를 기점을 두고 그다음에 마네와 바이날둠이 침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중앙 형태의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네. 하지만은 수비는 좀 불안한 것 아닌가. 네. 호펜하임전에서도 두 골을 허용했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좌우 측면이 굉장히 빨리 뚫립니다. 특히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측면이 많이 돌파를 당하는데, 특히 돌파를 당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 돌파를 당할 때 측면 풀백이 압박을 나갈 때 센터백들이 뒤에서 커버할 준비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클라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커버링 능력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특히 클라반 쪽 사이드가 많이 뚫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호펜하임 전도 그렇고 그 다음에 크리스탈 팰리스 전 때도 그런 측면에서 커버링이 안 되다 보니까 벤테케에게 굉장히 찬스를 많이 허용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 입장에서는 아스날 상대로 홈에서 경기를 치를 때 선제골을 넣느냐 넣지 네. 못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스토크전에서 충격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아스날이 저는 경기를 굉장히 잘했다고 봤었습니다. 사실 라카제트도 거의 신의 눈으로 보는 그 선심의 그 발 하나를 체크하는 심판의 판정 때문에 결국에는 골이 노골로 선언됐었고, 그리고 베예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판정을 주지 않으면 페널티 판정을 주지 않으면서 좀 어렵게 경기를 이끌어간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토크전에서 운이 좀 따르지 않았죠. 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알렉스 산체스를 아직까지 기용하지 않고 있지만은, 물론 리버풀전에는 기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여하튼 그것을 놓으내려 하더라도 네. 공격력은 여전히 무서운 면이 있거든요. 네. 일단 플레인 A 쪽에서는 라카제트가, 그리고 후반전의 상황에 따라서는 지루가 들어오면서 네. 최전방의 변화를 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선에 있는 자원들이 워낙에 발빠르게 움직이니까 네. 여기에 또 유기적인 공격을 보여주니까 공격은 여전히 날카로운 면이 있는데, 네. 저는 그 해색의 실점을 당하는 장면을 봤을 때에는 네. 아스날의 수비도 역시 문제는 있구나. 네, 맞습니다. 예. 수비 전환의 문제인데요. 저 안 그래도 지금 오늘 헤세 그 골 장면을 안 그래도 캡처를 어느 정도 했었었는데, 헤세 그 골 장면이 들어갈 때 보면은 그 중원에 아스날의 수비가 한 명도 없습니다. 특히 자카 같은 경우에는 커버링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헤세에게 한 번에 벗겨지면서 외질이 계속 들어오다가 헤세한테 결국에는 헤세만 그냥 죽으라 쫓아가다가 골을 허용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드필더의 수비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수비적인 포지셔닝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일단은 3백과 4백 아스날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네.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을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경기 누가 승리를 거둘까요? 저는 두 팀 다 수비 쪽이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선제골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 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 선제골에 대한 중요성은 양 팀 다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팀 다 조심스러운 경기를 운영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수비적인 면에 있어서 노출이 좀 덜하기 때문에 무승부로 예상하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저는 이 경기는 리버풀이 잡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점유율 쪽에서는 아스날이 좀 더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지만, 네. 리버풀 입장에서는 아스날을 상대하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은 호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면 네. 아스날이 점유율을 높이면서 유기적인 공격을 전개할 때 그 지점부터 볼을 빼앗으면은 역시 발빠른 공격수인 네. 마네라든가 모하마드 살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역습 상황에서 득점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여기에 아스날도 수비 쪽에 문제를 좀 드러내고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리버풀이 홈에서 아스날 상대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남은 6경기를 좀 빠르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스터가 상대합니다. 저는 맨유의 수비 조직력에 의해서 맨유가 승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비 조직력이 단단하기 때문에. 네. 물론 최근 2경기에서 4골씩 넣고 있는데 공격력 쪽이 아니라. 네, 근데 4골을 넣었지만 또 0골을 실점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높이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레스터 입장에서는 좀 분투할 수 있는 경기라고 봐요. 네. 하지만은 맨유의 파괴력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네. 패배를 피하진 못할 것이다. 네. 저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승리를 예상하고요. 네. 첼시와 에버턴의 대결은 어떻게 볼까요? 콩테가 결국엔 실리 축구를 잘 구사하고 있고 그 부분을 잘 살려서 실리 축구의 첼시가 승리할 거라 봅니다. 네, 저는 이 경기 무승부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네. 에버턴도 실리적인 축구를 굉장히 잘 구사하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이 최전방에 칼버트 루인을 배치시킴으로 인해서 발빠른 공격수를 최전방에 두고 역습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고 네. 웨인 루니가 또 이 선에서 득점포를 계속해서 가동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 점을 고려했을 때 에버튼은 첼시를 괴롭힐 힘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첼시와 에버튼은 무승부를 거둘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라스팔마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팔마스는 머나먼 섬이기 때문에 네. 어려운 원정길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를 예상하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라스팔마스가 지금 선수단 변화가 크기 때문에 시즌 초만 흔들리고는 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난 지로나전에서 그리즈만이 네. 퇴장을 당하면서 간신히 2대2 무승부를 거뒀거든요. 네. 근데 그리즈만이 없는 상태에서 라스팔마스 원정을 간다? 그 점을 그렇죠. 고려했을 때는 무승부를 거둘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네. 자, 레알 마드리드와 발렌시아. 저는 발렌시아의 무승부를 가감히 예측하겠습니다. 오호. 네, 발렌시아가 최근에 이제 수뇌부가 좀 정신 차렸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발렌시아가 꼭 경기력이 좋을 때 보면 수뇌부가 정신 차렸을 때 항상 경기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발렌시아가 이번에 조금 더 경기력을 잘 발휘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콘도그비아까지 영입하면서 네. 변화를 좀 주고는 있고, 그리고 시몬의 자자가 너무나 잘해주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는 강하고 역시 지금 가장 완성된 팀이니까 네. 호날두가 없다 할지라도 그쵸, 이 네.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자, 레버쿠젠과 호펜하임. 호펜하임의 UCL 증후군이 아마 이 경기에서 나타날 거. 그리고 레버쿠젠 홈이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손쉽게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레버쿠젠이 호펜하임에게 매우 강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난 시즌은 호펜하임이 레버쿠젠을 상대로 2연승을 거뒀으니까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는 호펜하임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저는 호펜하임이 좀 전에 얘기한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네. 그 탈락의 아픔, 네. 여기에 줄레라든가 루디가 떠나가면서 빌드업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레버쿠젠은 굉장히 젊은 팀이긴 한데 네. 이 바이에른 뮌헨전 봤을 때는 무언가 치고 올라갈 힘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저는 이 경기 무승부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경기가 로마 대 인테르입니다. 저는 로마가 아틀란타 경기전에서 그렇게 빼어난 공격력을 못 보여줬어요. 그래서 좀 더 수비적으로 나올 거란 생각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인테르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리 축구를 홈에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승부를 예상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경기는 로마의 승리로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인테르가 선수단 변화가 좀 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즌 초반에 기복을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카르디의 활약은 눈부시지만 그럼에도 로마는 홈에서 강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홈에서 인테르를 상대로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